이제 입시원서를 넣을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도시공학부가 정확히 어떠한 학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공학부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걸 배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공학부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의 최성진 교수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는 1979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43살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부입니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고요. 또 최근에는 취업률이 80%가 넘는 아주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도시공학부는 토목, 건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의 개발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만약에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고 토목이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도시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국토 전반을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어갈 것인지를 기획하는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것들을 아마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원광대학교는 또 다른 학교의 도시과와는 다르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습실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도시 계획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성진 교수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입장으로 보면 내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다, 혹은 디자인에 조금 관심이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 이런 관심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좋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은 최성희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 학문이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리, 화학, 공대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문과 모든 학생들이 와서 좋은 그 경험을 하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과를 물어봤으니까 도시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짧은 시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에 연관된 모든 것을 다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교수님들께서 계시니 편한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공학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네, 제가 짧고 강렬하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공학부에서 배우는 것은 도시와 관계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주제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친숙한 주제는 아마 도시 재생이라던가 녹색 도시, 스마트 도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올 거고 몇 년 전에는 아마 슬로우 시티 이런 것들이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도 배울 것이고 또 토지를 어떻게 기획하는지도 배울 것이고 또 스마트 도시 하려면 디지털 쪽을 알아야 되거든요. 드론을 어떻게 날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라이징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도시의 계획에 이용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환경이라든가 교통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교통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통이 아니라 앞으로는 스마트 교통이라고 해서 그러한 교통 시스템을 새롭게 기획하고 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더하기 인문과 미술에 대해서도 예술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업은 어디로 하나요? 여러분들 취업 어디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업을 해야 되겠다, 혹은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링 회사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사무소는 또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는 동아입니다. 상장회사고요. 직원 한 2,000명 가량 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느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를 한다거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격에 따라서 우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 기사, 그리고 기술사도 있고요. 교통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시에 관계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도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인도는 좁습니다. 우리 공원에 가서 뭐 행위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앞으로 좋은 삶의 질을 위해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의 시작점이 아마 도시공학 전공자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직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업들이 있을 겁니다. 일들이 있죠, 프로젝트들이. 그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와 관계된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엄청난 경영임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요. 뭔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든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지원하는 분들은 와서 얼굴 보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무엇보다 건강해야겠죠. 지금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려니까 조금 익숙치 않고 사실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수시 또 입시를 준비하면서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뭔가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꿈이 아직은 이렇게 모호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꿈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님들과 함께 그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거고요. 또 꿈이 없는 친구들은 와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데 또 우리가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줄 거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원흥대학교의 장랑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요. 기분 좋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원흥대학교 도시공학부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